하는데 카이지님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지금 여기 우측 상단에 그 자막 적혀 있는 대로 그런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거 주제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다른 날에 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거 곧 끝날 거예요. 곧 이 주제 끝날 거야. 그래서 이제 좌익이면 넓게 보면 사회주의죠. 공산주의는 이제 그 중에서 진짜 그런 공산적인 이게 그 박열열사는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주의자로 보일 수 있는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박열열사는요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쵸, 없을 순 없죠. 그러니까 그 박열열사는요 또 그 아나키스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자? 그래서 당시 이제 민단이 결성됐을 때요. 박열을 중심으로 민단이 결성됐을 때 이제 일본 체류 조선인이 60만 명을 줄여 있었는데 이 민단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모든 조선인들을 언젠가는 완전히 귀국시킬 것이다. 그것이 목표였어요. 조선 거류 민단을 결성한 이유가 군정 당국의 따뜻한 지도로 전원 귀국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자치기관으로서 우리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향유하고 우리에게 관한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제신의를 회복하고 조국 영예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게 목표였는데요. 문제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결국 그냥 일본에 정착하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찬호 씨의 배우자가 제1교포 3세가 된 거죠. 뭐 그렇고요. 그래서 박열은 더글러스 메가더도 만난 적이 있어요. 막 더글러스 메가더도 만난 적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민단은 이제 1947년 10월에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은 지지하기로 했어요. 백범 김구는 정부 수립에 찬성 안 해가지고 5.10 총선 때 출마는 안 했죠. 하지만 출마는 안 했는데 재헌국회 의원들이 백범 김구 선생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재헌국회 대통령 선거는요. 당시는 그때는 후보들을 뽑고 그 중에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단독 정부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범 김구는 득표율 2위를 받았어요. 네, 그렇고 이제 박열이 이제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방문을 해요. 방문 목적은 이제 민단 대표 13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때 8월 15일에 왔었고 다음날 민단 단장 자격으로 국회 초빙돼서 연설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개받은 박열이오 씨다. 우리 긴 역사상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공포한 후 최초의 국회, 우리 국가를 대표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 신성한 자리와 귀중한 시간을 얻어서 제1조선 동포를 대표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상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희열이 넘치는 바이오시다.
자,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기미운동 일의 방법은, 기미독립선언서가 1919년이죠. 1919년 그 3.1운동, 이때가 그거죠. 기미운동 이래의 방법은 각종 각색이었을지라도 오직 조국 광복을 위해 피땀은 물론 생명을 아끼지 않고 투쟁해주시고, 또한 이번 총선 때는 과연 피로 물들었다고 할 만큼 악질 공산당의 반역이 극심했지만 용감히 이를 격퇴시키고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 신임과 지지를 받아 국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염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히 불과 2개월 남짓한 단시일에 헌법 제정, 정부 수립 등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용이하게 선처하였음을 볼 때 국회의원 여러분의 애국지심의 결정이라고 믿고 또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오시다. 그러나 이 자리를 살필 때 아직도 비어있는 100명의 의석, 3.8 이북 동포들의 안부를 생각하니 가슴이 뻐근한 것뿐이었다. 당시 재헌국회는요, 300명 중에 200명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선거구를요, 북한까지 통합으로 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전쟁 이후 국회가 개편이 되면서 선거구 개편, 이때 이제 북한은 선거구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 의석은 총 300명 다 채우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주인을 잃었던 이 땅의 폐허, 일반 민정의 타락, 도탄에 빠진 이 백성이 차마 볼 수 없는 민생, 이상은 과연 시급한 화급한 문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권 이양, 국제 승인, 사상 천도, 산업부흥, 고륙전의 미연의 방지,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바 전부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국회에서 연설을 해요. 1945년 8월 16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에 그 일본의 그 단체인 그 민단 단장으로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해요. 고륙전의 미연의 방지를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미련님 어서오세요. 지금 방송 중이지 않으시나, 이분? 그러네, 방송 중이시네. 그래서, 당시, 그 남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세가 이미 그때 내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열 열사는 그 상황을 걱정한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는 일본에서 이제 제1교포들의 전원 귀국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상 그 귀국해야 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니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물론 실제로 나중에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다수의 그 제1교포들은 귀국하지 못하고 뭐 제1교포 2세, 3세 뭐 이렇게 그 자리를 잡게 되죠. 그 박찬호 씨의 부인이 제1교포 3세잖아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클레이님 야구 좋아하세요? 박열은 그래서 격화된 좌우 대립이 전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를 했고, 그 우려가 실제로 일어났죠. 북극동 보안관님 네 감사해요. 맞아요. 박리에 씨가 제1교포 3세죠. 제1교포 3세고요. 박리에 씨의 할아버님이 아마 일제시대 때 이주했던 그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이 민단 알 거예요. 몇 살이냐면요. 여기 프로필에 다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프로필에 다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네, 아미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사학과는 한국사만 배우진 않아요. 다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열은 이제 역사의 되풀이, 당파 싸움, 남북 대립 이런 게 이제 재발을 하면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네,
보안관님 감사해요. 그렇고요. 결국은 그래서 세계사요. 저 졸업 논문 서양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박열은요, 이제 급하게 한국에 왔기 때문에 서류가 뭔가 자세하지는 못하지만 제1동포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1동포들이 이제 귀국할 수 있게 뭐 이런 거를 뭐 이제 사무국에 제출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경에 가서 그때서야 박열은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인 가네코 후미코를 무덤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사형당해서 같이 죽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방되고 석방되고 나서요. 거기서 이제 제일 교포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온 게 정부 수립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의 무덤을 그때서야 가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부인은 다시 사실 해방 이후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묘소에 아니요, 부인을 바로 찾을 것 같은데 아니고 죽었다는 소식을 알았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이제 무덤으로 가서 인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왜냐면 소식은 알려졌어요, 결국은. 죽었다는 소식은. 그래서 이제 석방되고 나서는요, 추록하고 나서는 이제 제일교포하고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의숙이라는 제일동포하고, 아니 재혼해야지. 왜냐면 이거는요, 감정이 안 좋아서 이혼을 한 게 아니고 사별을 한 거잖아요. 사별하게 된 거는요, 솔직히 이거는 사별하게 되면 슬픔이 엄청 크거든.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거의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부인이 원했을 거야. 아마 부인이 이제 자기는 영혼만 그렇게 남았으니까, 이제 남편은 어차피 해방된 조국에서 이제 살게 됐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가정 꾸려서 해방된 조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영혼으로 원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1949년에요. 이제 박열은 일본에서 민단 단장직을 사임을 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영국 귀국을 해요. 가족들하고 영국 귀국해가지고 당시 신문기자였던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출감 1주년 특집 대담 할 때 이럴 때 만나가지고 그때 박열이 하는 말이, 그때 자기의 기사 때문에 친해졌는데 이 장의숙 기자가 똑똑한 여성을 조선 여성을 일본인에게 맡길 수 없다면서 박열이 자기를 인터뷰해줬던 그 기자한테 나랑 결혼해요 해가지고 승낙을 받아요. 식민지 때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다 친일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순 없지. 그건 좀 어렵죠.
그건 약간 단정이가 어려워요. 그래서 당시 박열하고 장의숙이 그 18살의 그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해서 1년 만에 이제 아들 박영일 장군을 낳아요. 이제 박열하고 장의숙의 그 아들인 그 박영일은 나중에 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활동해요. 장군까지 가요. 이 박열의 아들은 나중에 한국의 장군까지 지내요. 아마 준장인가 소장인가까지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딸 박경희 씨를 또 낳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진짜 그냥 그 가족들하고 몸만 귀국했어요. 가족들하고 몸만 귀국하고 이제 명동에서 이제 호텔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이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사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적은 없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라는 명예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뭔가 활동을 할 것이다. 약간 그런 추측이 있었어요. 영화에서 재혼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 네, 고마워요. 네, 오랜만에 와서. 근데 그 박열은 딱히 뭐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대요.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그래요, 들어가요, 네. 그래서 교육사업을 뛰어들어요. 그 박열 장학회를 도쿄에서 설립을 했었고, 이제 수학 능력이 있으면서 학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청년 학도들을 선발해서 해외로 유학을 보내자. 그리고 박열은 특히 일본을 보내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를 비롯해서 그 조소왕, 안재홍 등 애국지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요. 여기에 좀 참여를 많이 해요. 네, 쥐달리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신조선 혁명론을 이제 쓰는데, 당시 이제 1948년 47살이 신조선 혁명론을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얘기를 해야죠. 세계는 하나라는 이 제목으로 이 신조선 혁명론이 쓰여지는데요. 자, 어느 한편이 다른 한쪽을 파괴하고 절대적인 승리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로 합쳐져야만 한다. 이런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세계가 영구히 두 개로 분립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신조선혁명론을 쓰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1949년 영국 귀국한 이후로는 이제 좀 막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때 반민특위 활동이 이제 친일파들이 모두 석방이 되죠. 그래서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에는 이제 고향에도 방문을 해요. 그때 이제 자신이 이제 보통학교 시절에 함창 보통학교 이순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만나요. 근데 이제 이순희 선생이 박열이 구속된 이후로 상주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은 뒤에 이제 공립학교 교사는 못하고 사립학교 교사만 하다가 이제 해방 후에 영천 자청 국민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렇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인, 아들, 딸하고 같이 살면서 박열 장학회 운영하고 그런 무정부주의 단체 자유사회 건설자 연맹 막 이런 것도 출입을 하면서
정치적 역할은 나는 여기서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걸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이런 거 되게 고민을 했으나, 근데 그게 남쪽에서의 마지막 활동이었어. 1950년 4월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경무대를 초대를 해가지고 새 정부에서 좀 큰 역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문제는 이승만이 4월에 이걸 약속을 했지만 인터넷 찾아보니까 빨갱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승만이 그 정부에서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북한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월북은요, 자기가 원해서 북한에 간 거고요. 납북은요, 자기는 북한에 안 가려고 했는데 전쟁 중에 잡혀서 넘어간 거예요. 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납북은.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한국전쟁이 터져버리면서 이승만 본인은 이미 한강을 넘은 다음에 국군은 수도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 시민들은 아무 걱정 말고 생업에 종사하고 자신의 자리를 수호하라. 이런 대리방송을 시키고 이미 정부는 대전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한강 인도교와 한강 철교가 이미 폭파돼서 박열은 도망갈 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열의 가족들은 어떻게 안 잡혔는데 박열만 잡힌 거야. 박열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피난을 갔어. 가족들은 피난 가고 박열은 붙잡혀서 이제 보위부의 심사를 받다가 3개월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터지면서 이제 그때 인민군들이 서울을 뺏기기 전에 그런 자기들이 잡았던 납북 인사들을 잡아가지고 다 북쪽을 끌고 가버려요. 네, 하마님 어서오세요.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인데. 그래서 박열 열사도 이때 우리나라 국군하고 유엔 연합군이 9.28 서울 탈환 작전을 펼칠 때 그 전에 이미 끌려가요. 북한으로 끌려가고 이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까 박헌영이라든지 조소왕이라든지 김원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월북하거든요. 근데 월북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월북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그랬다가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해요. 김일성에 의해 숙청을 당하는데 이제 일제시대 말기에 친일 행적을 했던 춘원 이광수도 북한에 납북돼서 숙청당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박열 열사는요, 숙청되지 않아요. 이분들 왜 다 우리 방 넘어왔지? 하디슈 끝났는데? 하디슈 끝났는데 정작 하디슈 끝나고 나서 우리 방 넘어왔다. 안 그래도 끝나셨나? 잠깐만요. 그러네, 끝나셨네. 어쩐지. 이거 그거예요. 아프리카 TV 도우미, 거기서 채팅창을 이거, 테마를 칠판으로 설정하면 돼요. 칠판을 테마로 설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그냥 일부러 칠판을 한번 테마로 한번 해봤어요. 다시 보기만 몇 번 보셨구나. 그래가지고
김원봉도 숙청되거든요. 그렇게 어쩌면 박열 열사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계속 뭔가 숨어서 활동을 했었으면 이제 김원봉하고 커넥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김원봉은 아마 북한 가서 만났을 거예요. 이분들 숙청해주세요. 안 하셔도 돼요. 금지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좀, 김원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반대했지만, 김일성 등과의 연대는 그런 협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진 여자 어디다 손을 대는겨? 혼나야겠어. 맞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사진이, 박열 열사하고, 첫 번째 부인인 박문자 열사하고 이제 옥중에서 결혼 기념 사진을 한번 찍어요. 근데 그 사진 중에 동아일보에 연재돼서 남아있는 사진이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 포즈가 박열 열사가 한 손을 이렇게 턱에고 다른 한 손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끌어안는 거야.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하필이면 이 손바닥이 자기 무슨 일 있어? 뭐 기분이 안 좋아? 내 가슴 만질래?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허니문 베이비가 있었다는 흔적은 없어요. 건포도에 됐대.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옥중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둘 다 사형 선고가 됐다가 당시 히로히토 황태자에 의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근데 감형되고 나서 서로 가네코 후미코가 그랬어. 나는 남편하고 같이 죽고 싶다. 라고 재판에서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얘네들만 이제 영웅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 황태자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다음에 이제 둘을 감옥을 서로 다른 데로 옮겨요. 서로 감옥을 딴 데로 옮기고 언젠가부터는 서로 연락도 못하게 했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네코 후미코는 그럼 내가 죽으면 내 남편도 같이 죽겠지 하면서 자살을 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도요. 나 끈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끈을 만들고 철창에 목매고 자살했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충격 속에 자살을 했고요. 물론 나중에 박열 열사도 그 소식을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박열 열사도 단식을 해요. 단식을 하는데 형무소에서는 네, 안 죽어요. 그러니까 박열은 죽으려고 단식을 시작했어. 박열은 죽으려고 단식했는데 형무소에서 강제로 음식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수감자가 단식을 할 경우에요. 그 방식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꽃동네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꽃동네로 봉사활동 갔을 때 제가 맡았던 곳이 호스피스였어요. 호스피스면 거의 자기의 의지대로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식사도 스스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코를 통해서 이 식도로 관을 꽂아 놓거든요. 코를 통해서. 코와 식도로 관을 꽂아 놓고, 거기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두유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걸로 피딩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식사를 드리거든요. 그 호스피스에 있는 분들은. 그쵸. 세척은 필수고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식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밥을 강제로 먹였어요. 뭐 관을 통해서 억지로 꽂아 넣든지 뭐 억지로 목구멍에 그 꾸역꾸역 집어 넣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 밥을 먹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박열은 자기의 그 아내를 따라서 죽고 싶었지만 죽지 못하고 결국은 그 무기징역이 22년이나 가가지고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야 이제 감옥에서 나온 거죠. 그래요. 사실 진짜 이 결혼 사진에서 여기 그 무릇하게 그 가슴 만진 사진 그거 맞고요. 영화에서도 이게 그 영화 스틸컷이거든요. 이거 영화 스틸컷 그 영화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직 영화를 안 봤는데 오늘 개봉하니까 저는 아직 못 봤죠. 오늘 개봉하니까 못 봤고 이제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이제 여배우 검색해봤어요? 그 최이서 씨. 그 최이서 씨라고 뭔가 그 데이터가 크게 나오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그 영화 보면서 이번에 그 처음 들어봤어요. 이분 그 배우 이름을. 이 남자 배우 그 박열 역할을 맡은 그 이재훈 씨도 처음 들어봤고요. 저 감독만 알아요. 감독만 이준익 감독이잖아. 그 황선벌하고 왕의 남자 그 제작했던 연식이 없는 배우. 자세가 아니 근데 저도 영화 볼 때요 여배우 많이 봐요 여러분들. 응? 저도 여러분들하고 저도 여배우들 많이 봐요. 제가 작년에 그 영화 아가씨 봤었나? 그 영화 아가씨 볼 때 김태리 씨가 그 한여 분장이어가지고 조금 네, 처음 알았어요. 제가 김태리 씨 처음 봤을 때 약간 한여 분장이어가지고 조금 약간 저런 얼굴이구나 했는데 김태리 씨가 이제 공식 석상에 나온 얼굴 보니까 되게 얼굴이 조금 되게 약간 이미지가 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 이뻤구나 그런 거 알았는데 하여간 이번에 여배우 최이서 씨가 과연 가네코 후미코의 당돌한 투사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진정한 시그널이에요. 참고로 아까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가네코 후미코가 박열에게 반했던 이 시가 영화 포스터에도 있어요. 이 포스터 이 시를 보고 박열한테 반했어요. 이 시의 제목은 개새끼.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를 보고 심쿵했다는 거야. 이 시를 보고 심쿵했고 그리고 사실 가네코 후미코는 자기의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부모님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학대받은 트라우마가 있었어. 그래서 가족들하고는 인연을 끊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런 사회에 대해서도 좀 사회에 대해 약간 반항적인 성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박열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돼. 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시를 보고 반했고 이제 그때 알바하고 있던 오뎅집에 찾아오니까
어머! 데스티니. 반한 거지. 그래가지고, 참 취향 저격이라고? 상남자야 너무 좋아. 하악하악 이런 건가? 맞아요. 심지어 여러분요. 박열 열사가 키가 크지 않았대요. 키가 크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그 키가 안 커가지고 여러분 크지 않은 키에도 여자들이 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 박열이 그 음식점에 한번 왔다 간 이후로 또 이제 2달 동안 그 안 나타나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찾아다닌 거야. 나 당신 없이 못 살아라 하면서 찾아다녀가지고 딱 다시 보자마자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서 저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해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박열이 일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오늘부터 통거 오늘부터 1일인데 오늘부터 부부야 같이 살아. 그렇죠. 영화 보고 싶죠. 아 근데 저 이제 영화 봐야 되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네. 야간 끝나고 저절로 봐야 되겠다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박열은 납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월북했던 그 유명 인사들보다도 좀 조용히 편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어디 뭐 크게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숙청이 됐었는데 이제 강제로 납북된 그 비공산주의 계열의 인사들은요. 이제 형식적으로 직위를 약간 명예직으로 받고 이제 말년까지 조용히 살다 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요. 김일성이 약간 자기의 그 정권의 그 기반을 잡기 위해서 정적이 될 만한 혁명 동지들을 오히려 숙청을 하고 무기력한 민족주의자들은 약간 살려두는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토요조선 사람 많지. 그래서 이제 납북 인사들하고 같이 한동안 강계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벼로리 합숙소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론 강의 뭐 이런 거 교육은 다 시켜요. 근데 조조가 사람 많으면 유비로 보래. 자, 모바일 우측 상단 어퍼텐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제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의 준비위원 25명 중에 한 명으로는 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그 전까지 납북됐던 사람들을요,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놨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집행위원 막 이런 거에 선출이 돼가지고 약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장관급 대우를 받고 살았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 있잖아요. 대남 선전 방송 뭐 이런 거에 활용하려고 대남 선전 방송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동포들 중에서 재산을 처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북송 사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교포의 가족들 중에 뭐 북한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방송이 이 대남 방송에 나와가지고 북한의 정책을 선전을 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확성기로 대북 방송 하잖아요. 휴전선 가면 휴전선 가면 대북 방송을 겁나 크게 틀어요. 그래서 일정된 시간에 대북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북한 그 휴전선 지키는 병사들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요. 근데 거기 대북 방송의 내용들이 그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뉴스들 뭐 아니면 뭐 여러 소식들 아니면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인기가 많은 가요들. 그쵸? GP 지역에서는 아마 들릴 거예요. GP 지역에선 들릴 건데,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걸그룹 노래도 막 틀어줘요. 막 인기 있는 막 노래도 틀어주고, 막 노래들 많이 틀어줘요. 그래가지고, 원래 요즘 초여름이요. 초여름이 그 휴전선을 통해서 몰래 귀순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개가 막 끼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숨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한 초소로 와서 손 들고 뭐 내래 귀순하러 왔시오 하면서 이렇게 귀순하는 사람들 많죠. 심지어 초소에 똑똑 노크 귀순이 있었잖아요. 노크 귀순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근데 이제 박열 같은 경우는요,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박열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박열은 재혼을 했어요. 이 가네코 후미코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해방 이후에 재혼했는데 재혼한 그 여자 사이에서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제 박열의 가족들은 한국전쟁 때 피난은 성공을 했는데 박열만 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 1974년 1월 17일에 박열은 북한에서 사망을 하고 남쪽에서도 그런 추모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대우받았고 북한에서도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부인 장의숙 씨는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 3년밖에 안 했는데 전쟁으로 남편하고 생이별하고 자기 혼자서 애 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겨우 살아남았는데 1951년 1사후퇴 때 그때 이제 박열의 가족들은 이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대요. 왜냐면 장희숙 씨가 원래 제일 교포거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부모님이 일본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교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거기 생활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아들 박영일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북한에서 박열이 편지를 보내왔대요. 박열 열사가 북한에서 편지를 보내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자녀들 교육은 조국에서 시켜달라. 그 조국은 남한이었던 거죠. 남한에서 교육을 시켜달라.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당시 육군 사관학교장이었던 정래역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요. 요구를 해가지고 아들 박영일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육군 사관학교에 보내요. 장군으로 키워. 근데 장혜숙 씨는 한글을 알지만 자녀들이 한글을 몰라가지고 일단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글 공부를 따로 해야 됐대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육사에 입학을 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다시 이제 귀국을 했고 이제 박열의 호적으로 장혜숙 씨가 성씨를 박의숙으로 또 바꿔요. 근데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또 일본으로 가서 또 일해. 코리아 헤럴드 도쿄 지국장 이런 걸로 일하다가 이제 1972년에
이제 영국 귀국을 했는데 1974년에 사망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박의숙 씨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서 그 갔다 왔고 그 기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각종 각종 대학에서 그 영국 귀국한 다음에 그 일본어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가 그 월세 2만원짜리 용산구 아파트에서 되게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형식상으로나마 그 고위층 대접을 받았는데 박열은 오히려 남쪽의 가족들은 대우도 못 받았던 거야.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납북되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그 유공자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남편이 그 납북돼서 죽었다는 그 소식에 이제 충격을 먹어가지고 2년 뒤에 1976년에 그 박의숙 씨는 뇌출혈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박열 열사는 근데 잊혀지진 않았어요. 잊혀지진 않았는데 그게 기억해주는 게 너무 늦었던 거야. 너무 늦어가지고 1989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 제85호를 주소했어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85번째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1년에는 납북인사 추모제가 국립현충원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1993년이 되어서야 박열 열사는 국가유공자 12-181호로 지정이 됐어요. 1993년이 되어서야 국가유공자가 된 거야. 그래서 박열 의사 기념사업회가 2001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2004년에요, 생가가 복원돼요. 2004년에 생가가 복원되고, 2012년에요, 경상북도 문경시에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관이 세워지면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가네코 미코, 한국 이름 박문자 열사의 묘지는, 이제, 비석을 세웠어요. 그래서 비석도 세워서 거기도 이제 기억하게 됐어. 거기도 비석 세워가지고 이제 이장됐어요. 2003년에 박열의사 기념공원으로 거기가 기념관이 세워지면서 거기 이제 기념공원도 있어요. 문경에 문경시에. 그래서 기념공원으로 이장이 됐어요. 첫 번째 부인은. 있죠? 평양에 신밀이라고 거기에 애국 열사릉이 있어요. 거기는 모르겠고 박문자의 묘소에는 일본인들도 문경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의 묘지는 둘째 부인의 묘지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 다만 아마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친정 가족들 묘지로 묻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박열 열사의 아들이 뭐 어떻게 했겠죠. 뭐 군인의 가족이니까 뭐 특별히 일단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그래서 이거 책이요 18,000원짜리고요. 대우 대접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안타까운 게 해방 이후에 만나게 된 사이거든. 해방 이후에 그냥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그 일본으로 이민 가서 살던 그 집안 사람들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안면은 이렇게 생겼고, 박열, 불온한 조선인 혁명가. 그래서 제가 항일 혁명가라고 썼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방제에다가 그 항일 혁명가 박열과 방문자 이렇게 썼던 이유는요. 가네코 우미코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방제가 칸이 모자라요. 방제가 칸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냥 한국 이름 방문자로 썼어요. 그 한국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한국 사람이라는 거잖아. 한국 이름이 있다는 거는. 방제 비극. 그나마 이제 엊그저께 그 프릭시앗 그 방제 길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그쵸. 아무래도 그 가네코 우미코는 그 방문자는 아무래도 박씨를 만났으니까 박씨 만났으니까 뭐 그냥 결혼한다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 국제 결혼을 하면요. 국제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한국 이름을 이제 만들게 될 경우요. 배우자의 성씨를 따라가요. 외국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따라서 한국 국적을 따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외국 여자들은 그거 있잖아요. 원래 외국 여자들은 결혼하면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외국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힐러리 그래서 성씨가 힐러리 클린턴이 된 거잖아. 그렇고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의 그 부인인 그 하원미 씨 있잖아요. 하원미 씨는 그분의 페이스북 풀네임은요. 원미하추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하원미이고 성은 그러니까 미국 성은 추. 미국에서는 이제 남편의 성 있으니까 그래서 원미하추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어요. 하원미 씨의 페이스북 보면 그렇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이승만 만세라니요. 그래서 참 모르겠어. 오늘 근데 갑자기 모르겠어. 오늘따라 1시쯤에 재방송으로 넘어온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혹시 그분이 얘기를 하셨나요? 제가 이거 방송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아니 다 넘어오시길래 아까 그치 얘기는 안 했겠지. 그러니까 제가 채팅방에 들어가면 아마 얘기하게 있어요. 지금 패닉 단 분들이 좀 있죠. 패닉 단 분들이 넘어와가지고 지금은 나갔는데 매니저분들이 왔다 갔어. 아니 왜냐면 매니저분들은 저를 아니까. 매니저분들은 저를 아니까 왔다 갔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 집단으로 재방송 탐방 온 줄 알았어요. 응, 놀랐어. 오늘은 마지막 날인 듯 살아가는 길은 없어 내일만 say For my independent day 3일 운동에 자신감을 가진 나의 가자고 했어요? 빛나는 강한 심장 자유는 오직 나와 너의 피와 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의 내일을 빛내는 길을 오직 혁명뿐 물러나기 전까지 영원히 너네는 public enemy 사진을 찍어줘 죽기 전 마지막 나의 swagin 나라를 위해 죽는 민족 무릎은 하늘 앞에서만 꿇겠지 yeah.